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5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3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화창해졌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오늘 빨리,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바로 또, 약간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봄을 좀 즐기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 큰 것 때문에 많이 좀 신경도 쓰시고 또 많이 긴장도 되시고 하셨던 거를 좀 누그러뜨리셔야죠. 그래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끝난 미국 시장부터 잠깐 점검을 해보게 되면 잘 올라왔네요. 잘 올라오고 근데 이제 요런 관점이겠죠. 요 밑에를 좀 잘 지지하다 보니까 올라오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좀 저항대 그러니까 저희 13일선 딱 들어오고 있고 여기와 18,000대가 저항일 텐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못 따라옵니다. 그게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돌릴 때는 돌린다라는 쪽들 그리고 특히 주봉상에서 지지하는 이런 자리들 여기서 좀 돌리려고 시도한다 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나왔던 내용들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조금 키워서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 뭐 저점 매수 들어왔는데 가장 큰 분위기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조용하면은 반등한다.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X나 뭐 나왔던 그 내용들 보게 되면 되게 잠잠했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휴가 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표 발표되는 거 보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인데 57.9로 발표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도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60대가 안 된다. 이건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때 뭐 100대 넘어갔어야 될 부분들이 거의 반토막이 나 있다.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60대도 안 되게 급락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 이럴까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세 때문에 나가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제 관세가 미국만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국도 올리죠. 그러면 상대국으로 올릴 때 들어오는 변화. 그러니까 즉 나는 지금 되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그래도 와인 하면 유럽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주류를 200%를 올려버린다. 그럼 나 순식간에 지금까지 한 10달러에 마시던 먹던 거 10달러는 좀 너무하죠. 한 100달러 좀 비싼 거니까요. 100달러에 마시던 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돈을 더 주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데 당연히 물론 그건 고소득층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 여파들은 수입하는 거 다 관세 붙는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소비자 심리가 급락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크다란 쪽들, 그러면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진다는 것들, 그게 지금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계속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국이거든요. 상대국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미국은 관세를 매기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국까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까지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2차적인 부수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거죠. 자유무역이 역행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고 비용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비용을 알아서 쌓아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장벽입니다. 그냥 모든 거래 비용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를 적어가는 시간. 물론 그게 쉽게 그냥 하나의 또 루틴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 2016년대부터 나왔던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한 10% 매기고 그다음에 25% 매기고 하는 과정 쪽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비싸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로 작용을 하는 거고 결국 뭐 그때 코로나가 없었게 되면은 그래도 그냥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가 딱 터지다 보니까 코로나와 함께 또 공급망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물가를 더 크게 올렸던 자극했던 요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트럼프가 했던 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자극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바이든이 뭘 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초로 만든 거는 트럼프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막 이거
해결하려고 그다음 물가를 돈을 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자극이 돼서 나오는 건데 단초는 만든 건 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쪽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결과적인 내용 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섹터별로 보게 되면 다 올랐죠. 다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쭉 빠졌다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 오른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쪽들이고 M7 다 강세였었고 엔비디아가 5%대 뛰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나 하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또 종목적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종목적으로 가서 보면 뭐 내용들은 다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미국 종목은 조금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분위기였다. 다 올랐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18,000대 근처에서도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동향들 보게 되면 일단 먼저 환율부터 볼까요? 달러는 지금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핵심이 그겁니다.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 위축될 것이냐 아래쪽들. 그러니까 즉 트럼프의 의도는 지금 벌써 제가 두어 차례는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의 의도는 일단 관세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관세, 두 번째가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를 맞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왜 매기느냐? 물론 지금 뭐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것도 뭐 일단적인 거고 명분도 미국이 지금까지 착취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적인 수단적으로 상대국들은 다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인데 그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초기에 막 몰아붙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일단 물가가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보다도 약간 이 모든 걸 통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전엔 자유무역보다는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죠. 즉 경제를 쿨다운 좀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은 과정들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모든 지표들이 다 쭉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거기서 그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관세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경제가 약간 위축이 될랑말랑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경기 위축으로 가는 정도 전까지 그 정도까지는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치는 계속 보면서 경제에 대한 위축도 그냥 약간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특히 연준이 많이 보는 고용까지도 위축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경제 효율화 정부 효율화위원회 쪽에서 계속 또 예산 줄이고 정부 자르고 그러니까 재정은 줄이고 또 고용도 줄이고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의 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보고 연준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약간 암묵적인 변화들 이게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제대로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더 과격해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는 게 지금은 빠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원하는 수준만큼 내려왔고 금리가 연준도 금리를 내리는 과정들이 확인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관세도 얘기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마구 경기 부양적인 얘기들 또 공격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트럼프 얘기가 시장에서 아주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그럴 정도까지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관세 안 매겼습니다. 4월 2일 4월 관세까지 이것 때까지도 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대국들이 어떻게 나오냐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4월 초중반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는 변동성이 그러니까 주가가 쭉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세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의 시대 이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것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보고 그래서 결론 달러도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는데 그 다음에 달러는 지금까지는 뭐 가자 미국으로 했는데 미국도 경제가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쪽들 그렇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심각한 경제 위협 나올 때까지는 거기서 모든 게 딱 멈출 겁니다. 그럴 정도까지 그러니까 달러 그리고 금리를 끌어내리는데 포인트를 맞추지 않을까? 달러도 약세 쪽을 유도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엔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150대 밑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좀 긴장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각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각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옛날에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갔는데 그럼 비미국 쪽은 소외가 됐겠죠. 소외가 되는데 거기다가 엔화까지 약세로 엔화 강세로 가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캐리 트레이드 쪽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매도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미국 아닌 비미국 쪽들은 오히려 돈을 푼다.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미국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 돌아가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는 약간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래도 좀 챙겨보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비미국이 약하다 그냥 물량이 내려왔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쪽들이고 하락하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는 탄력도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원화는 별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점대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 뭐 정치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1440 그때 요거 탄핵 그때 나왔던 계엄 날 사태 나왔던 그때 부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원화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는 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재정을 약간 푸는 쪽으로 갈 추경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화의 드라마틱한 강세로 나가기는 아직 어렵다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도 지금 뭐 움직임은 좀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지금 8만 원 달러대 좀 초반 정도쯤에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요즘 제가 코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하는 거에 지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뭐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뭐 이런 거면서 막 입만 열심히 얘기하다가 요때 나온 거 보고 참 저질이다라고 생각한 게 관련돼서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적 비축 관련된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때 트럼프 재단이라고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콜옵션을 갑자기 대거 매수했다가 이거 발표되고 대거 받는 완전히 한국스러운 한국 정보를 이용하는 쪽에 대한 얘기가 그런 투로 좀 작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밀렸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이제 어느 꾸역꾸역 하면서 다시 미국 시장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쭉 올라오게 되면 그럴 텐데 코인에 대해서 이전만큼의 좀 열광적인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는 저가 매수는 하실 수가 있는데 8만 달러 때 뭐 초반이나 이럴 때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 뭐 비중은 5%대 이 정도만 갖고 눈치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이고 최근에 뭐 매매하다가는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도 XRP가 조금 더 좀 경쟁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이죠. 요거랑 이더리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BTC나 XRP 정도로만 딱 보시는 게 두 가지로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비중은 그냥 절대 많이 늘리지 마시죠. 아마 최근에 매매하셨다면 다 물리셨을 겁니다. 근데 올라올 겁니다. 당연히 올라올 거고 적어도 한 9만 달러대 중반대 9만 5천 달러대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겁니다. 미국 시장에 받는 각도에 따라서. 근데 그 이상으로 예전만큼의 뭐 아주 막 좀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은 또 요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가상화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 마시고요. 일단 그 정도쯤에서 만약에 물린 것들이나 이거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딱 좀 비중을 축소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보시죠. 이것저것 매매하다 보니까 느끼는 제 그 전략과 그리고 또 그거를 다시 안내를 해드리는 전략적인 자본 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트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요즘에 보면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일단 지금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탄력들과 기술적 부속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좀 마련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쭉 가다가 미국 시장이 급반등 나왔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틀째 이렇게 강하던 거 첫 봉에 대해서 이걸 다 메꾸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단기 조정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강력한 음봉이 나옵니다. 강력하기에는 이게 지금 딱 멈춘 게 어디서 멈췄냐면 20대에서 멈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쭉 가는 건 맞다가 이게 쭉 여기서 좀 잡았다라는 얘기는 아직 20대가 이탈이 안 되네요. 이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래서 다음 주 가서 20대가 이탈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안 빌리는 뭐 19, 18에서 이 정도 있다가 또 올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쭉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이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단계. 그래서 갔다가 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20대에서 안 이탈된다. 그렇게 되면 빅스를 보는 입장 쪽에서는
아직 변동성이 안 끝났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언제든지 또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대로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번이 반등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반등의 탄력들이 강화되는 모습들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백스만 보게 되면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볼 거 없는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일단 한숨 돌렸다라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의도는 경기를 좀 약간 좀 눌러서 금리를 내려서 이제 지금 9월달 가게 되면 대거 지금 채권 만기가 대거 도래합니다. 가장 클 겁니다.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과정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4월 2일까지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딱 때리고 시작하고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 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는 쪽으로 지금 주가가 이걸 모두 리스크를 반영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GTC 행사가 있죠. 이게 일단 엔비디아가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또 항상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근데 이걸 또 주목하는 게 그 전에도 요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이 강하게 됐던 작년이었었죠. 또 로봇이 이런 것들로 변하는구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자기 AI를 통해서 나오는 AI GPU라고 하는 칩을 통해서 딱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들인데 그렇게 뭐 탄력들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복하는 정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로봇 쪽에서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 쪽들도 다시 또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쪽과 함께 신약 개발 이런 쪽들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뭐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근데 주가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극받아서 탁탁 트는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쯤에 변화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은 보는데 그걸 미리,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인데 월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뭐 화수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종목들을 보는데 그걸 길목지기게 하겠느냐, 그 중에서 가장 센 게 뭐겠느냐, 일단은 압축이 필요하겠죠. 일단 로봇으로 봅니다. 로봇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저희도 지난주부터 매매 대응을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월요일 날 또 눌린다 그러면은 3일선 정도 좀 잘 지지하나 보시고, 눌렸을 때 크게 이상 없다 그러면 또 들어오는 것들을 매매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쯤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쯤인데 이때는 실망감보다는 기대 쪽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연준 의장은 우리 경제 괜찮다, 뭐 똑같이 얘기할까요? 리바이벌하는 얘기지만 우리 경제 괜찮다. 하지만 고용이 살짝 불안해지고 있다.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겠다. 라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다, 앞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쪽들인데 지금은 좋다의 방점을 지키게 되면 또 그럴 가능성은 있고, 거기다가 또 아마 요 얘기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가가 지금 2월 달에는 이제 쭉 올라오다가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다. 물가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가가 지금 최근에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방 위험이 있다. 왜냐면 니들이 관세 때리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불확실한 걸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당장 괜찮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뭐 다시 다음 주에서 주 초반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된다. 하지만 밀리게 되면입니다.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냥 주가가 반등해서 이렇게 좀 고점에서 약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큰 영향을 안 끼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FOMC 회의는 점검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기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합니다. 목요일날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요거는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생각보다 선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HBM 관련된 쪽들에, 근데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레벨은 작년 4분기, 1분기 모두 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1분기 때 실적이 좀 가이던스를 좀 생각보다 못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락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4분기,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 약부진 위축되지만 얘기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항상 좀 주식 관리를 잘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분기부터 올해 나머지
가이던스는 확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죠. 그런 쪽에서 뭐 낸드 지금 감산 들어가는 얘기라든가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을 많이 챙겨보는 거겠죠. 그래서 낸드는 생각보다 그 하반기에 좀 턴할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보강하는 측면들이 나올 것 같다. 한쪽에서 이걸 좀 더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또 국내 기업들 쪽에서는 다시 또 반도체의 시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하락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쇼커버링 잠깐 나왔다 그러면 또 다음 분기를 위해서 약간 또 옵션의 하방 압력이 커지느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쭉 기조를 봤을 때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포지션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